안녕하세요. 세계롭게 육아하고 싶은 마음 아이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 상담받아야 할까요 시리즈로 소개해 왔는데요. 벌써 마지막 4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평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세요. 사실 비용도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긴 하죠.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된 심리평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심리학과에 진학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심리 테스트 좀 해줘. 아니면 너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알고 있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쯤 전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으려나요? 일단 심리평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검증된 신뢰로운 검사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검사자가 믿을 만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리 전문가라고 해도 독심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할 때도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진찰을 하자마자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리 전문가들도 보고서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 없이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평가를 통해 정확한 이해를 거쳐야 앞으로의 개입 방향도 올바르게 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심리평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아이의 발달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놀이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세분화돼서 파악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베일리 검사입니다. 이 베일리 검사는 아이가 직접 검사에 참여해서 그 모습을 보고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후 16일부터 42개월까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엄마가 체크리스트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KCDI 검사는 엄마가 아이의 상태를 체크해 봐서 발달이 어떤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검사로 생후 15개월부터 만 6세까지 아이들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놀이평가로 이루어지는데 부모와 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을 평가자가 보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질검사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와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가 JTCI 검사인데 이 검사는 생후 36개월부터 성인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아이의 기질도 살펴보고 부모의 기질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사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투사검사는 이렇게 문항에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어떤 수치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보이는 객관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림 검사가 있습니다.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HTP 검사가 있고 가족의 모습을 그리는 KFD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만 5, 6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대부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장 완성 검사 SCT라고 불리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쭉 문장에 빈칸을 두고 떠오르는 대로 그 빈칸을 채우도록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언어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에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투사 검사로는 카드를 보고 그 카드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을 해볼 수 있는 로샤 검사가 있고 또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해보는 TAT, 아이들의 경우는 CAT의 검사가 있습니다. CAT 같은 경우에는 만 3세부터 만 10세까지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TAT를 실시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벤더 게슈탈트 검사라고 해서 BGT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카드에 그려진 도형을 보고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이 따라 그려보는 모습을 보고 인지 능력, 정서,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신경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성격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라고 해서 KPR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가능한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면적 인성 검사 청소년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MMPI-A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검사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가능한 검사입니다. 다음 지능검사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가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3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K-윕시, K-위스크, K-웨이즈 중에 선택해서 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KABC라는 검사가 있고, 이 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12세 6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낙인 찍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능검사 결과로 IQ가 좀 높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과도하게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좀 낮아서 우리 애는 공부는 글렀구나 하고 미리 단정 짓게 된다면 그것은 지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만 못합니다. 사실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25% 내외고요. 따라서 지능을 꼭 성적과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능검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이 지능검사의 목적은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고 인지 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꼭 성적이 아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드린 몇 가지 검사를 묶어서 종합심리검사라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풀 배터리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조합했을 때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검사들로 묶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센터나 병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BGT, 로샤 검사, TAT나 CAT 중에 하나, 그리고 SCT, HTP, KFD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KPRC나 MMPI 중에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능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배터리로 검사가 진행이 되면 검사 시간만도 사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몇십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해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볼 때는 ATA나 CAT 같은 검사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나오는 지문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주의력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모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보통 부모가 실시하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 검사 MMPI-2가 실시가 되고 문장 완성 검사 SCT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면서 어떠한 부모 특성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볼 수 있는 PAT 검사, 또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검사할 수 있는 PSI 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습 관련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MLST 학습 전략 검사가 있고요. 홀랜드의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검사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총 4편에 걸쳐서 센터를 찾아가고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볼까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